달서구가 지난 5일 월광수변공원에서 학습으로 소통과 행복을 품다라는 주제로 2024 평생학습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제29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군민체육대회가 지난 9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에어로빅 힙합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구청장기 에어로빅 힙합 대회가 9일 월배군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제29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사직제가 지난 8일 현풍읍 상리 체육공원 내 사직단에서 공연되었습니다. 달서구문화원이 주최한 제16회 화촌 대구학생 서예 공모전 시상식이 7일 달서갤러리에서 열렸습니다. 제29회 달성충효예술제 개막식이 지난 8일 달성문화원에서 열렸습니다. 달서구 의회 서보영 의원과 달성군 의회 곽동환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족국강유래가극장이 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열립니다. 달서아트센터는 10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달서갤러리에서 브래드 어반 테일러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10월 10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가 지난 5일 월광수변공원에서 학습으로 소통과 행복을 품다라는 주제로 2024 평생학습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평생학습기관, 평생학습 동아리, 주민 등 5천여 명이 참여해 그간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는 소통과 화합이 장을 만들었습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다양한 팀들이 발표회 준비를 위해 열심히 연습하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팀 임명은 아주 나이스 팀인데요. 이렇게 여기 달서 평생 학습 축제에 참여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같이 해준 팀들 너무 감사하고 라인 댄스 사랑합니다.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제 건강도 챙기기 위해서 몰입하면서 배울 만한 게 없을까 하고 찾다가 라인 댄스를 배우게 되었는데요. 이 라인 댄스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연습도 즐겁게 하고 우리 아주 나이스 동아리 회원들하고 공연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큰 무대에 서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축제의 첫 번째 순서로 라인 댄스, 수학, 앙상블 등 10개 동아리 팀이 나와 성과 발표회를 가지며 그동안의 노력을 무대 위에서 선보였습니다. 수어 신앙송과 수어를 하면서 우리 시각장애자들한테 큰 도움을 주고 청각장애자들이라든가 장애자들한테 큰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봉사를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 서도숙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회원들이 수어를 많이 통해가 여러 다방면으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수어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몸 동작과 수어 노래를 통해서 함으로써 더욱 가슴에도 와닿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주는 듯한 그런 값지고 보람된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참석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 어린이 영어 뮤지컬, 장애인 플룻 우쿨렐레 공연, 오케스트라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무대에 올랐고 음악식과 함께 22개 팀이 참가한 주민자치경연대회가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등수에 상관없이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주며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잔디광장에서는 작은 전시회, 어린이 그림 대회, 달콤한 솜사탕을 먹으며 마술 공연과 버블쇼를 관람하는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또한 33개의 홍보 및 체험 부스를 통해 여러 분야의 학습을 직접 체험해보며 현장을 찾은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달서 구민들이 지난 1년 동안 행사를 통해서 배운 그 보람과 가치와 행복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날 벽수 시대에 달서 구민들이 더욱 그러니까 비사를 참여해서 행복을 찾기를 바라면서 달서구는 그 대구의 최초 행사 도시로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평생학습축제는 5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이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누구나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는 평생학습축제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제29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국민체육대회가 지난 9일 달성종합스포츠파크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빛나는 열정으로 도약하는 달성이라는 슬로건 아래 달성군이 후원하고 달성군 체육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최재훈 달성군수, 추경호 국회의원, 김은영 달성군회의 의장을 비롯한 내빈과 지역 주민 1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대와 계층, 지역을 뛰어넘어 달성군민 모두 하나가 된 축제로 펼쳐졌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각급면 선수단의 개성있고 화려한 퍼포먼스와 풍물단의 공연이 본격적인 국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렸으며 국민의 날을 맞아 달성군민상과 자랑스러운 달성인상을 시상해 달성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위상을 드높인 이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면 빠질 수 없는 성화행사는 매년 대회 전날 비슬산 천재단에서 진행해왔던 성화체화를 올해는 현장으로 옮겨와 진행했습니다. 체화된 성화는 주요 내빈 등을 거쳐 마지막으로 최석규 달성군 체육회 부회장, 빈중희 달성군 체조협회장, 그리고 2024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정 더블스컬 종목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서재중학교 김강우 선수와 김도현 선수에게 전달되며 제29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국민체육대회의 성화를 밝혔습니다. 대회는 생활체육, 육상, 민속 경기와 읍면 대항전을 비롯해 단체 줄넘기, 피구 경기가 포함된 초중등학교 대항전 등 총 21개 종목으로 진행돼 열띤 응원 속에 열렸습니다. 부대 행사로는 사랑의 차 나누기, 심폐소생술, 전통놀이 체험, 타투 스티커 붙이기, 키링 만들기, 안마봉사 등 다채로운 부스가 운영돼 체육대회에 참가한 국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대회가 다시 한번 달성의 저력을 보여주고 더 큰 발전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를 주관한 김성재 달성군 체육회장은 국민체육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선수단 및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체육회가 주최하고 달서구 에어로빅 힙합협회가 주관하는 제2회 구청장기 에어로빅 힙합대회가 9일 월배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학생, 일반, 시니어 부문에서 21개 팀 315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식전 공연으로 올해 전국 소년체육대회에서 대구 대표로 출전해 초등 부문에서 동상을 획득한 이다현 외 7명의 선수가 시범 무대를 펼쳐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후 라인댄스, 방송댄스, 줌바댄스 등 다양한 종목에서 각 팀의 열정적인 무대가 이어졌습니다. 음악에 신나고 많이 웃고 나오면은 전부 다 예뻐지고 마음이 아름다워져요. 모두 협조해주고 정말 고맙고요. 이거는 정말로 평생 해야 돼요. 누가 내 나이가 70으로 보겠어요. 이거 하면은 젊어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결림공원에서 에어로빅 대회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활 건강을 찾기 위해서 모두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대가로 우리가 이렇게 즐거운 하루를 보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결림공원 강사 선생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많이 배웠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연이 모두 끝난 후에는 모든 참가자들이 달서 노래에 맞춘 건강 에어로빅을 선보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회 결과 시니어 부문 우수상의 두류공원 두류 하트하트팀, 달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을 푸른 엔돌핀팀, 학산공원 파워풀 학산팀이 수상했으며 최우수상의 송년승 마장 마음은 청촌팀, 월촌 공원한마음 월촌팀이 수상했습니다. 라인댄스 부문 우수상의 화성파크 드림 라인댄스팀이,
최우수상에는 장기동 주민자치센터 여성시대팀이 수상했습니다. 일반부 우수상에는 JJ 댄스 신월성팀, 최우수상은 도원주민자치센터 해피도원팀이 수상했으며 이곡체육공원 신나는 줌마들 팀이 최종 대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제29회 달성군민의 날 기념 사직제가 지난 8일 현풍읍 상리 체육공원 내 사직단에서 봉행됐습니다. 달성군 각 기관단체장과 유림,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된 이날 사직제는 초원관의 최재훈 달성군수, 아원관은 김은영 달성군의 의장, 종원관은 백상천 달성문화원장이 맡아 제례를 올렸습니다. 사직제는 예로부터 토지를 관장하는 사신과 곡식을 주관하는 직신에게 백성들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기 위해 지낸 전통 제례로 제29회 달성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거행됐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사직제 봉행을 통해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우리 지역 향토 문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서구 문화원이 주최한 제16회 화촌 대구학생 서예공모전 시상식이 7일 달서 갤러리에서 개최됐습니다. 화촌 대구학생 서예공모전은 대구 출신으로 서예에 헌신한 화촌 문영렬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대구 지역 학생들에게 전통 서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고 창의적인 서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04년에 시작되어 올해 16회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이 학생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이 멋진 작품을 관람하는 관람객들에게는 서예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화촌 대구 학생 서예 공모전은 이 지역의 서예 문화 발전과 학생들의 창작 활동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 107명, 중고등부 22명 등 총 129명의 학생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시상 결과 동상은 이지수, 박범준, 김가람, 이승윤, 전규빈 학생이 수상했으며 은상의 권현정, 김동관, 박윤솔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금상은 허종옥, 송민재 학생이 수상했습니다. 할머니의 추천으로 서예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서예를 하다 보니까 글이 점점 더 잘 써지는 것 같아서 그게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예의 대상은 월서초 권연아 학생과 동도중 여정민 학생이 수상하며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취미로 서예를 시작했는데 서예를 시작하기 전에는 참을성이 없었고 가만히 있는 걸 잘 못했는데 서예를 시작하고 나니까 참을성도 많이 길어지고 서예가 점점 재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서예를 했는데 이렇게 너무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현아 현정이 열심히 배워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엄마가 너무 기쁘다. 앞으로도 즐겁게 서예하길 바래. 서예를 하면서 생각 정리가 많이 돼서 좋았고요. 계속 써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좀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좋은 결과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한편 수상작들은 12일까지 달서 갤러리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대상에서 특선까지 총 59점의 작품이 전시됩니다. 제29회 달성충유예술제 개막식이 지난 8일 달성문화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충유예술제는 전통문화를 보존 전승하며 향토 작가의 창작 활동을 활성화하고 예술작품을 통해 문화군민의 자질 향상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지난 1985년 달성군 주관으로 처음 열렸습니다. 백상천 달성문화원장은 개회사에서 달성충유예술제가 29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게 된 것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날까지 묵묵히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전업 작가로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과 예술인이 계셨기에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향토문화 전승이 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격려사를 통해 한 달 동안 펼쳐지는 충유예술제가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화합과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문화군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총 7개 분야로 미술, 사진, 서예, 꽃꽂이, 한지공예, 시화, 서각 부문 등에서 약 160여 점의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전시 기간은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달성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지평구 공무원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진천, 유천, 대곡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저는 10년 만에 대구시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달서구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되어 구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연말 대구권 광역철도 개통과 지하철 1호선 연장 개통에 발맞추어 시내버스 노선 개편 연구 영역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연구 영역은 시내버스 운영 효율화와 환승을 활성화하고자 대구 시내버스 노선 122개 중 절반가량을 개편할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이달 말에 중간 용역 보고서가 나오고 12월 중에 최종 용역 보고서가 나와서 진행되어 내년 2월부터 노선 개편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시내버스 탑승 인구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나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따른 운전면허증 반납의 시대와 BRT 도입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노선 개편이 수반된다면 탑승 인구 증가 등 대중교통의 활성화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매일신문 사설에 보자면 과거 수차례 노선 개편을 추진하였지만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는 2015년 노선 개편 이후에도 민원 제기 등으로 인해 80개 노선을 재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소중한 혈세가 이중으로 투입되었습니다.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2023년 2,300억 원가량이 투입되었고 대중교통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선 변경에는 더욱 신중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지역 주민의 불필요한 예산 소요를 막기 위해 미리 대비하고자 지역 주민과 관계 공무원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달서구청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고 저 또한 버스를 자주 애용합니다. 전기 저상 버스라든지 신형 버스들을 타보면 USB 충전기도 있고 에어컨도 너무 시원하고 시설이 너무 좋아서 한 번씩 놀랍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의정활동 중 버스 노선과 관련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보셨겠지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버스 노선 변경과 관련하여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곡동 일원의 버스 노선이 306번, 649번, 달서 3번 노선에 총 96대의 버스가 다닙니다. 3개의 노선 모두 수목원 풍경 그린 아파트 앞 정류장에서 대곡 파출소로 직행하지 아니하고 세각당 정류장 좁은 길로 둘러갑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께서도 노선 변경의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306번, 649번은 바로 앞에 남도버스 차고지가 종점이니까 일단 두고 먼저 달서 3번 한 개 노선이라도 먼저 종점이 하원의원지까지 가고 있고 지역을 지나가는 버스이니 대곡동 투슨플레이스 앞 대로의 상권 활성화의 목적과 더불어 버스가 다니지 않는 버스 정류장도 만들어 놓았으니 달서 3번 노선이라도 먼저 변경을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노선을 함부로 변경하였다가는 다른 지역 주민들의 원성과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버스 노선 변경은 해결이 쉽지 않은 민원 중 하나입니다. 버스 노선은 복잡한 계산법과 이해관계가 얽혀 한번 정해지고 나면 바꾸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번 10년 만에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고 최적의 효과를 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평소 불편한 거 알지만 바꾸기 어려우니 그냥 참고 살았던 노선들, 이 노선만큼은 이렇게 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 노선들, 바로 가면 되는데 둘러가는 노선들, 이런 노선이 생겼다
이런 노선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노선 등 평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노선 변경안이 산재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연구 용역 중일 때 우리의 의견을 연구 용역 기관이나 대구시청 교통부 교통정책과나 버스 운영과 등 관계 부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달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함을 높여 더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의회 곽도환입니다. 먼저 평생을 헌신하며 우리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주신 어르신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10월은 노인의 날을 기념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달성군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우리 달성군도 65세 이상 인구가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낸 사고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 15.7%였던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은 2022년 17.6%로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는 전체 19만 8,296건의 교통사고 중 39,614건, 즉 20%를 차지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고 다수는 운전자 나이가 많아질수록 운전 능력이 약함을 보여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이 나이 계층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도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10에서 30만 원의 현금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반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운전면허를 대체할 수 있는 이동 시스템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개선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숙고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생계 등을 이유로 고령에도 운전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고령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도로시설물 강화와 운행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로 표지판 크기를 확대하고 노후화된 도로 표지 시설 교체, 시야 확보를 위한 가로수 정비와 조명 시설을 강화하여 고령 운전자의 운전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단순히 위험 요소로만 여겨져서는 안 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를 지원하는 정책이 단순히 제한적인 방향이 아니라 그들의 자립적인 시간을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최신 교통법규나 변화하는 도로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운전 설명서를 제작하여 노인복지관 등의 최신 운전기술과 안전운전 요령을 전달하고 운전 습관 개선을 지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달성 군민 여러분,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 환경 개선은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우리가 함께 노력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과 자립을 지원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달서가족문화센터 가족특강 유레카극장이 10월 12일 오전 10시 30분 달서아트센터 청룡홀에서 개최합니다. 강연자로는 내 아이의 아빠이자 선행 스타로 알려진 션이 나섭니다. 션은 2022년 기준 약 55억 원을 기부하며 아내 정혜영과 함께 닮고 싶은 부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션 부부의 행복론은 헌신과 희생, 나눔과 배려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한 나가 아닌 너를 위한 마음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고백합니다. 션의 가족 행복론을 통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달서아트센터는 10월 18일부터 11월 23일까지 달서 갤러리에서 브래드 어반 테일러 초대전을 개최합니다. 전시 오프닝은 10월 18일 오후 6시에 열리며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작가와의 만남이 별관 5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브래드 어반 테일러는 물질의 변화와 불의 상호작용을 주제로 현상학적 탐구를 담은 작품을 선보입니다. 그의 소형 질량 시리즈에서는 철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형태와 질량을 분해하고 물질을 분석하며 열가소성 변형 시리즈에서는 대형 세라믹 조각을 통해 시간, 온도, 중력에 의해 물질이 변화하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번 전시는 물질과 불의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해석한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10월 10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와 함께 전국 드론계의 슈퍼루키를 찾아라. 제3회 달서 전국 학생 드론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드론 분야 저변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 9일 성서산업단지 다목적 체육관에서 개최되는 제3회 달서 전국 학생 드론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대회는 달서구가 주최, 대구 지식재산센터가 주관하고 특허청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후원하는 행사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드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드론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회 장소가 실내로 변경되면서 기상 변수 없이 오로지 실력만으로 경쟁하는 대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는 미니 드론 장애물 레이싱 경기로 진행되며 초등부 및 중고등부 두 부문으로 나눠 각 조별 예선을 치르고 조별 6명 총 24명이 본선에 진출해 우승자를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부문별로 7명에게 시상하고 부상으로 각각 문화상품권 70만원, 50만원, 40만원, 30만원을 수여합니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경기 규정 등 대회 세부 내용을 확인 후 10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이날 드론 대회와 함께 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학생과 주민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드론 빙고 게임, 드론 FPV 체험, 사족 보잉 로봇 던시, 로봇과 우목 대결 등 12개의 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결혼 친화 도시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을 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초저출생 시대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고 결혼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응원하고자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달서구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혼인신고 뒤 달서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부부는 결혼 축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청 자격은 부부 모두 혼인신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품권 지급일까지 실제로 거주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12개월 이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2023년 8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이나 사업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신청 기한이 도래한 부부의 경우 올해까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지원 조건 검토 후 신청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 도서관 책 읽는 가족을 선정해 인증서를 수여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 도서관은 지난달 30일 2024년 책 읽는 가족 2가족을 선정해 인증서와 시상품을 전달했습니다. 책 읽는 가족은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에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가족 독서 캠페인으로 가족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공공도서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선정 가족은 2023년 한 해 동안 도서관 자료를 모범적으로 이용한 가족으로 자료 대출량, 자료 대출 횟수, 이용 성실도 등을 평가하여 상위 2가족을 선정했습니다. 책 읽는 가족에게는 1년간 자료 대출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대출 권수는 1인당 10권에서 20권으로 늘어나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책 읽는 가족에 선정된 가족들은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도서관을 이용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정현호 관장은 책 읽는 가족으로 선정된 2가족에게 앞으로도 가족 독서 활동을 활발하게 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도서관도 가족 독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교육지원청 학생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교육지원청은 11월 22일까지 관내 초등학교 17개교 88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의 삶 속으로 찾아가는 실천체험 중심의 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급별로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올바른 진로 인식 함양을 위한 자기 이해 및 관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긍정적 인식을 기르는 생각 관리 및 마음 관리,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는 내용 등을 다룹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장동초 바른 언어문화 장착,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 장동초등학교는 지난 7일 전교학생회가 중심이 되어 바른 언어문화 정착을 위한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한글날을 맞아 학생들이 한글의 중요성을 깨닫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함으로써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아침 등교 시간 전교학생회 및 학급 회장단 30여 명이 교문 앞에 모여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구호를 담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교내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친구야, 우리 함께 고운 말 사용하자라는 주제로 바르고 고운 말 20종을 게시하여
학생들이 오가며 살펴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캠페인에 참가한 학생은 캠페인을 준비하며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평소 나의 언어 습관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하며 친구를 배려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점형 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서로 존중하는 긍정적인 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동초에서는 10월 18일까지 2주간 학생 언어 문화 개선 교육 주간으로 지정하고 학급별로 관련 교육과 언어 습관 자기 진단 도구 활용 점검 활동 등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가창초 2024 한마음 가족 캠프를 실시한 소식입니다. 대구 가창초등학교는 지난 4일 지속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2024 한마음 가족 캠프를 실시했습니다. 자연 속 숙속 학교인 가창초에서 펼쳐진 이번 행사는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과 나눔을 통해 지속가능한 가족 공동체 형성의 장을 마련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소중함 인식 및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가족 캠프에는 63가족 220명이 참여하여 놀이체험, 레크리에이션, 캠프파이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학부모들의 재능 기부로 준비한 먹거리와 미술 체험 부스가 함께 운영되어 이웃의 소중함과 감사함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0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7일 오전 구청 4층 대회실에서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위촉식을 겸해 공동위원장을 선출하고 달서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달서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사회, 경제, 환경 분야 전문가 17명과 김형일 부구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공무원 8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추진상황 점검, 지속가능성 평가 등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주시기 바라며 지속가능한 도시 달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8일 병암서원에서 제578돌 한글날을 기념하며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2024 다문화 한글 100일장을 개최했습니다.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6회째인 다문화 한글 100일장은 달서구에서 지원하고 달서구 가족센터에서 주관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결혼 이민자 및 외국인 주민들이 가족, 다양성, 가을, 함께라는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시와와 수필 부분에서 자신의 기량을 뽐냈으며 모든 참가자들은 오행시 짓기에 참여해 재미를 더했습니다. 본 행사 시작 전 인근 유치원생들도 한국 전래놀이 등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사전 공연으로 퓨전 국악그룹 이어랑의 가야금과 신디피아노 공연이 이어져 행사를 풍성하게 했습니다. 달성구는 8월 23일과 9월 10일에 각각 자랑스러운 달성인상과 달성군민상 수상자를 선정하여 10월 9일 제29회 달성군민의 날 국민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시상했습니다. 이번 달성군민상 수상자는 문화, 예술 분야의 현풍향교,
전교 윤홍석과 사회봉사 분야의 옥포 신세계연합원 총괄이사 김지은입니다. 윤홍석 전교는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며 전통문화 계승을 실천해왔고, 김지은 총괄이사는 소외계층 및 어르신들에게 무료 의료봉사를 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온 공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현택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석좌 교수는 균일한 나노 입자를 대량으로 합성하는 승용법을 개발하여 2020년 피인용우수 연구자로 선정된 공로로 달성군의 명예를 높인 이에게 수여되는 자랑스러운 달성 인상을 받았습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9일 제29회 달성 국민의 날을 맞아 국민체육대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온기 나눔 홍보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온기 나눔 캠페인은 재난과 재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로하고 온기 나눔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서약 인증사진 챌린지, 재난 예방 미니 서약서 만들기, 생활체육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등록 및 참여 방법, 마일리지제, 자원봉사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안내도 이루어졌습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렸습니다.